안녕하세요. 복싱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복싱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팁입니다. 초보자분들께서 스파링을 위해 처음 링에 올라갈 때 느끼게 되는 긴장감과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긴장감과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파링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링에 올라갈 때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전쟁 영화를 보시면 지휘관이 사병들에게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하는 장면을 봤을 겁니다. 이처럼 긴장감은 중요한 시점에서 집중력과 동물적인 감각을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스파링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과 두려움이 초기에는 체력 소비에 큰 목을 하지만 나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집중력을 올려주며 필요한 감각들을 살아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링 위에서 만약 긴장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순간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링 위에서 상대의 펀치에 데미지를 입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파링에서의 긴장감은 자신을 보호하고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파링 능력을 발전시키는 첫 번째 팁은 스파링의 목적입니다. 모두가 스파링의 목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링 위에서의 스파링은 싸우기 위해 또는 상대를 때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연습한 복싱 기술을 실전에 쓸 수 있게 연습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둬야 합니다. 가끔 링 위에서 스파링 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이 체육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회원들을 상대로 싸움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이 링 밖에서 반복하고 연습한 동작들을 무시하고 동물적인 펀치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스파링은 자신의 복싱 기술의 향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파링의 목적을 복싱 기술 향상을 위한 제2의 연습이라 생각하면서 링 밖에서 연습한 복싱 기술의 기본기에 충실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팁은 눈을 감지 않고 상대에게서 시선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링 위에서 상대의 펀치를 맞거나 방어를 할 때 대부분 가드를 하고 고개를 아래로 숙이거나 위빙과 같은 회피 동작 시에도 시선을 땅을 향하고 눈을 감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빙과 같은 회피 동작 시에도 시선은 앞을 향하고 허리와 무릎을 이용해 자세를 낮추면서 상대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도록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스파링할 때 상대의 움직임에서 시선을 놓치면 상대가 공격 시 상대의 허점을 노릴 수 없게 되며 상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 팁은 모든 펀치에 숨을 내쉬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스파링을 할 때 자신이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잘 인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큰 펀치를 던질 때 숨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숨을 참고 하드 펀치를 던지면 펀치를 던진 후 더 많은 호흡이 필요하게 되며 체력 소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링 위에서 상대에게 물려 펀치를 맞을 때 자신도 모르게 긴장감과 공포심 때문에 숨을 참고 내쉬지 않게 되는데 이때 우리 몸속에서 생물학적 반응에 의해 체력 소모가 커지면서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펀치를 던질 때마다 숨을 내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숨을 내쉬면 몸이 알아서 숨을 다시 들이마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내쉬는 연습을 해서 혈액과 근육에 산소를 제공해 몸의 피로를 덜어줘야 합니다. 만약 입을 벌리고 숨을 쉴 때 펀치를 맞게 되면 턱관절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숨을 내쉴 때는 이빨을 닫고 이빨 사이 또는 코로 숨을 내쉬는 연습을 합니다. 선수들이 샌드백을 칠 때마다 소리를 내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는 펀치를 던질 때마다 숨을 내쉬는 연습을 하는데 각자의 숨을 내쉴 때 소리가 다르게 표출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네 번째 팁은 공격 뒤에 항상 방어와 회피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회피 동작에 스텝을 함께 섞어서 연습하면 상대와의 접전에서 다른 각도로 이동해서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팁은 스파링 파트너의 중요성입니다. 스파링할 때 자신이 스파링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면 스파링 경험이 많은 경력자분과의 스파링을 추천드리며 경력자분의 인성도 중요합니다. 스파링 경험이 많은 분과 스파링을 하게 되면 스파링을 하면서도 많은 충고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도움말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스파링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끔 스파링 경력자분들 중에도 성격이 약간 강약이 있고 양약 강강인 인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강하고 자신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약해지는 분과의 스파링은 많은 고통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기분이 상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링 경험이 많지 않은 분과의 스파링은 서로 초보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족하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스파링을 마친 후
스파링에서의 경험 외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힘과 정신적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스파링의 경우 링 위에서 개싸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끼리 하는 스파링의 경우 반드시 코치님의 지도하에 스파링을 진행하면서 조언과 충고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팁은 펀치를 던지는 반대손은 항상 커버링을 해야 합니다. 기본기에 반복 연습이 많은 분들은 스파링 할 때 가드가 항상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초보자분들 중에는 펀치를 던지는 반대손이 가드를 하지 않고 내린 상태에서 공격하다가 상대의 펀치에 큰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링 밖에서 연습한 대로 펀치를 던지는 반대손은 항상 커버링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파링에서 상대가 스파링의 경험이 있는 실력자의 경우 실력자는 항상 상대의 공격 타이밍을 이용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들은 공격할 때 대부분이 몸의 중심을 앞으로 이동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펀치를 맞게 되면 데미지가 가중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팁은 페이크 사용입니다. 초보자분들의 스파링을 보면 대부분이 페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페이크는 스파링에서 통하지 않더라도 자꾸 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페이크를 잘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스파링에서 아주 쉽게 상대를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크를 잘 사용한다면 상대에게 아주 까다로운 복싱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팁은 코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은 스파링을 할 때 링 밖에서 코치님이 하는 충고와 조언에 귀를 기울이기가 힘듭니다. 링 위에서 상대의 압박감과 긴장감이 고조되어 다른 소리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링 밖에서 스파링의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코치님의 말은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실수 또는 부족한 점들을 바로 잡아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스파링에서의 실수와 잘못된 부분들은 그때그때 고치지 않으면 스파링이 끝나고 나서 전혀 모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링하는 동안 순간순간 코치님의 충고에 귀를 기우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코치님이 링 밖에서 보는 시야가 자신보다 넓고 코치님의 지식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순간순간의 충고는 무엇보다 큰 값어치가 있을 겁니다. 아홉 번째 팁은 링 위에서만 키울 수 있는 스파링 체력의 한계점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자신이 경험해본 체력의 최고점을 항상 기억하기 때문에 스파링 할 때 자신의 체력을 링 위에서 다 쓰고 내려오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스파링의 습관은 자신이 경험한 체력 소비의 최고점보다 아래에서의 스파링은 아직도 펀치를 던지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스파링 체력이란 무엇일까요? 링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이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에 의해 나의 움직임이 강요당하고 압박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몸은 움직이는 내 앞의 상대를 공격하라는 몸의 지시를 받게 되며 반복 연습한 콤보로 집중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공격적인 압박이 거세지면 가드를 올리고 상대의 압박에 맞서게 되면서 두려움에서 오는 압박감과 긴장감이 합쳐져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빠르게 소비시키고 체력적인 한계점을 느끼게 되는 체력을 말합니다. 링 밖에서 우리가 샌드백을 치고 섀도우하고 줄넘기를 하면서 소비하는 체력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링 위에서의 모든 상황들은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링 밖에서 운동하면서 경험한 체력으로는 스파링 시에 버티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파링 상대가 나보다 경험이 적은 상대일지라도 스텝과 펀치 그리고 몸을 빠르게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체력의 한계점까지 체력을 소비시키는 시도를 하면서 몸을 적응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 번째 팁은 스파링이 끝난 후 링 위에서의 모든 감정을 잊고 배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스파링 초보자분들은 링 위에서 상대의 펀치를 맞게 되면 펀치의 강도를 떠나서 머리의 울림 또는 경험해보지 못한 펀치로 인해 두통과 눈물을 흘리거나 코피를 흘리는 경험 또는 감정이 상하거나 화가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파링을 처음 하게 되면 항상 모두들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링 위에서 있었던 감정적인 부분은 빨리 잊고 오늘 스파링에서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스파링을 하기 위해 링 위로 올라갈 때마다 자신이 오늘 링 위에서 사용해볼 기술이나 전략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내려올지에 대해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링 위에서 한번 성공한 기술은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